홍석현이 그렇게 바람맞지 않던 주미 특사가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 공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와 사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사드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 했는데 대통령이 대해서는 상대가 있는 그런 문제니까 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대통령의 발언을 내가 이해하기로는 미국과의 생각의 차이라기보다는 국내에서의 절차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석현의 이러한 말이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의 변화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라는 말을 남기고 갔는데요.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략적 모성을 내세우고 국회 비준 동의를 포함해 사드 배치는 다음 정권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국민 의견 수렴 없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대선에서 당선이 된 상황에서 실제로 본인이 생각할 때 한미관계가 녹록지도 않고 북한이 다시 고성능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는 상황에서 또 사드는 이미 배치가 되어 있고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사드 레이더에서 포착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사드를 반환할 수는 없다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사드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이 논의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미국과 풀어가겠다라는 거 아닌가라는 입장을 홍석현이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문 대통령 측근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사드에 대한 시각이 바뀐 것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홍석현은 지금 미국에 가서 트럼프를 만났습니다. 자, 트럼프하고의 면담을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미국의 특사로 온 포틴저를 만날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없다라고 그러다가 깜짝 쇼처럼 만났지만은 미국에는 무난하게 홍석현을 트럼프가 면담을 해줬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홍석현이 단지 특사일 뿐이고 전직 언론사 사장일 뿐이지 어떠한 직책도 맡고 있지 않지만은 홍석현의 직책을 가지고 트럼프가 만나니 안 만나니를 따지지 않고 만났습니다. 홍석현은 미국에 가서 맥마스터 백악관 NSC 안보 보좌관을 만나서 주로 이야기하고 간 김에 이 홍석현을 접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압박과 제재 단계에 있지만은 어떤 조건이 되면 엔게이지먼트, 즉 관여로 평화를 만들 영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관여라는 부분은 이 과거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등이 했던 이 개입 정책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 이것을 포용이라고 번역해서 홍보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석현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15분간 트럼프를 만났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포틴저를 7분간 만났습니다. 홍 특사는 미국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는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전제를 달았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에 따라서 현재 대북 압박 국면이 대화 국면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이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이 된다. 한국 언론은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여와 평화를 언급한 것은 문자인 정책의 기조인 평화로운 한반도 구상을 고려한 발언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또 오바를 해서 언론들은 6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트럼프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에 따라서 미국의 기조도 유연하게 바꾸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실제로 문재인과 함께 북핵 문제를 푸는데 긴밀한 협조를 하기 바란다면서 함께 이 문제를 잘 풀어가겠다,
튼튼한 동맹과 결속력 국제 공조를 통해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외국에서 특사로 온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관여를 평화로 해석을 하고 하면서 듣기 좋은 식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풀이하는 것은 아전인수도 이런 아전인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뜻이 좀 다른 동맹국가의 특사가 왔는데 그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김정은의 목을 따고 말겠다. 말 안 들으면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자,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우리가 한마디로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이 지금 김정은에게 수도 없이 해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번 그랬어요. 절대로 트럼프나 미국 정부가요. 김정은이 미국 앞마당까지 ICBM을 쏘아 보내고 핵실험을 통해서 소형화했다라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2년 안에는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북한을 폭격 안 합니다. 일부 한국의 좀 보수의 자기 아집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데 미국이 왜 그럽니까? 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미국은 김정은의 태도만 바뀌면 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은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협상을 끌어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온갖 형태의 압박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이런 수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뭔가 좀 바뀌는 것 같다가 또 한번 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미국을 지금 자극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도 사실은 이런 전략으로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저도 좀 의문입니다. 또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은 미국이 북한에 비핵화냐 동결이냐라는 부분에서 말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니키 헤일리가 어제 이야기한 부분은 현 상태에서 더 사고만 안 치면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됩니다. 어쨌거나 어제 사드 배치와 FTA 문제는 언급되지도 않았습니다.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하고는 홍석현이 만나서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서 한국의 국회 비중 같은 그런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이해한다라고 맥마스터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현 시점에서 알고 이해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가 내부에서 그런 논란을 벌이는 것도 우리는 더럽게 불쾌하다. 그런 소리도 꺼내지 마라. 미국이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어제 새로 당선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드를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살펴봐야 된다 하면서 절차적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자, 사드는 박근혜하고 오바마가 합의해서 이미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지난 14일 북한이 발사한 고성능 미사일을 이 사드 레이더가 포착했습니다. 이것을 뒤집은다고 뒤집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 새 정부가 국회 동의를 추진한다 해도 그것은 사드를 이미 배치되어 있는 걸 배치하느냐 마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배치된 거를 사후적으로 그냥 그동안 시끄럽다가 인정해주면서 더 이상 국회에서 인정했으니까 시끄럽게 하지 않겠다라는 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후 추인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쓸 군 장비의 배치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받은 바 없고 심지어 한국군도 새로운 무기를 개발해서 배치한다고 국회의 동의를 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주한미군에 대한 지휘에 대한 협정, 소파 협정이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쓸 무기는 한국 측에 통보만 해주고요. 그리고 사소한 무기들은 통보할 것도 없고 일상적으로 서로 이야기하는 이런 주한미군과 한국군 사이에 한미연합사 등 연락 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무슨 이 아파치 헬기 몇 대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통보만 하는 걸로 서로 다 정리되어 있죠. 그런데 유독 사드에 대해서 지금 종북 좌파들이 반대하고 몇 년 전부터 이걸 반대했어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의
사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전체 야권이나 진보 진영 내부로 번져가면서 좌파 진영 전체에서 반대하는 모양새로 이렇게 오는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트럼프가 사드 비용을 이야기해서 국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 트럼프가 그 이야기 하기 전에는 국회 비준 이야기 안 했습니까? 트럼프가 진짜 돈 받으려고 그랬다라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압니다. 그 이전부터도요, 국회 비준하자 해놓고 이제는 무슨 비용을 뒤늦게사 갖다 붙이면서 그래서 국회를 통과시켜야 된다는 겁니까? 자, 이 문제는요, 그냥 한미 간의 기존 합의로 이렇게 가면 될 문제고,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 표결을 하는 것 자체가 미국이 바라볼 때는 한국이 소파 협정을 어기는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 대한민국에 군 장비를 배치할 때 중국이 반대하면 그때마다 국회에 붙일 겁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당선 이전의 이념과 지금 당선되고 난 뒤에 현실을요,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홍특사 어제 트럼프 그리고 펜스 부통령,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서 특사의 역할을 했는데, 자, 사드 문제에 대해서 맥마스터하고만 간단히 이야기했고 비용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고 미국이 사드의 지금 국회 동의 논란을 이해는 한다라는 정도의 입장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사라는 거는 가서 그냥 하나마나한 이야기 전하면서 서로 간에 이 격식을 갖추고 내가 당신을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특사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근데 미국 국방부가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재협상 가능성을 비쳤다, 이런 이야기가 보도가 또 됐는데요. 자, 미국 국방부가 사드 재협상 문제를 언급했는데,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외신기자를 상대로 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분명히 한국의 새 정부와 사드 문제를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의 손님으로 가 있는 거라고 했는데요. 자신들을 손님이라고 말하면서 사드 문제를 계속 논의할 거라는 표현은 사실상 미국이 한국 정부와 사드 배치 혹은 배치에 따른 비용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한 거다라고 한국 언론이 보도를 하는데, 데이비스 대변인은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너무 많은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도 내가 간단하게 해석을 해드릴까요?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여기에서 재협상의 방점이 아니라 미국이 손님이라는데 방점인 겁니다. 자, 손님이 너네 나라를 위해서 비싼 선물을 하나 들고 갔는데, 그런데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것이 불쾌하고 마땅치 못해서 그 선물을 돌려줄 건가, 이런 부분을 논의한다면 우리는 손님으로서 조용히 빠져버리겠다, 돌아가겠다. 이 무서운 소리라고 생각 안 합니까? 우리가 대선 과정이라 가지고 어수선하게 넘어갔는데, 지난 5월 6일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MD 전략의 지침인 탄도미사일 방어 재검토 책정에 새로 착수했고요. 기존의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날로 발달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의 MD를 가지고 북한에 대응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MD 전략을 더 강화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난 1월 27일 MD에 대한 새로운 강화 방안을 수립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 방침이 만들어지면 한국에 더 정강 배치하는 것까지도 논의하고요. 그때는 한국이 살 것인지 말 것인지를 택하라고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즉 미국은 한국을 보고 사드를 갖다 놨으니까 사실상 MD 체제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네들이 이걸 가지고 굳이 MD 미사일 방어망의 강화와 이 들어온 부분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까 홍석현 앞에서 이야기한 트럼프의 엔게이지먼트라는 말이 평화로 해석이 되고, 또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가
우리 편에 설지 북한 편에 설지 선택을 해라고 강한 발언을 하면서 북한의 화성 12호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지만은 핵 프로그램과 모든 형태의 실험을 전면 중단을 보기 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전면 중단이라는 것은 결국 동결로 해석이 되고 결국 미국이 핵 폐기를 비핵화를 하고자 했던 의지에서 후퇴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동결하면 거기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오해를 낳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의 언론에서도요, 미국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한국이 정신 차려야 된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면 한국도 주대를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가야지 미국 따라 춤추면 안 된다, 왜 우리가 미국에 놀아나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사설에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좌파 언론들이 신이 나서 많이 보도를 했는데요. 자, 미국의 국무부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대화에 여전히 열려 있지만은 대화가 재개될 여지가 있으려면 먼저 여건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종전 입장을 그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단순히 현 상황에서 몇 개월이나 몇 년을 멈췄다가 다시 재개하고 오바마 때처럼 사고 치면 또 중단됐다가 서로 또 협상해서 다시 하고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엔 미국 대표부 대변인도 헤일리 대사가 동결을 전제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처럼 비춰진 데 대해서 기준이 낮아진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요. 자, 즉 북한이 동결을 한다 하면 대화를 국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되면 곧바로 대화가 전개된다는 충분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트럼프 입에서 지난번에 김정일과 뭐 만나면 영광스러운 일이 될 거다라고 말을 트럼프가 했다든지, 마치 북한의 동결을 전제로 해서 협상을 할 것처럼 지난 국방부 국무부 장관의 공동 발표문이 그렇게 해석이 된다든지, 또 이번에 니키 헤일리의 발언이 그렇게 해석이 된다든지 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요, 미국 또한 북한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건가에 대한 명확한 지금 자신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켈빈슨 호가 오고 뭐 미국의 전략 무기들이 배치되고 군사적 옵션 운운하니까 한국의 일부 정신 나간 사람들이 미국이 무슨 트럼프 때 북한 폭격을 해서 정리를 한다, 참수작전, 꿈같은 소리 그만하라 하십시오. 현실을 냉정하게 알아야 답도 나오는데요. 근데 분명한 것은 미국이 이런 대화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은 한국이 언제 북한과 대화로 갈지 모르고, 이번에 6월 말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틀림없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조금 낮추면서, 미국으로 봐서는 사드는 이미 배치된 거기 때문에 협상의 카드도 아닙니다. 너네 나라 시끄러운 거 우리 억지로 좀 참고 이해할게, 딱 이 정도예요. 그런데 그걸 협상 카드로 들고 가가지고 우리 이거를 당분간은 인정을 할 거니까 그 대신 북한과의 정상회담이나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물밑 작업을 용인을 좀 해주고, 또 그러려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등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게 핵심 의제예요. 그 미국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최근에 FTA 문제나 통상 환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곧바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걸 탐지하는 과정에서 포틴저도 오고 홍석현도 갔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 과정에서 너네 이번에 오면 우리가 목을 비틀어 놓겠다, 이렇게 말은 안 하죠. 자,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홍석현이 이번에 갔어요. 의제에 대해서 미국에 정확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잘 전달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미국은 자꾸 지금 대화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 한국의 입장을 존중해서 대화로 가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언제라도 뒤통수를 치려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내 전번에 갔을 때 말하지 않았느냐,
해놓고는 그렇게 곧바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너네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먼저 북한하고 붙어버릴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을 자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미국에도 이게 세련되게 정리가 안 된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 계속 핵실험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시도를 하고 있고 또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한미 간의 이런 자세나 태도는요. 김정은의 간만 점점 키워주는 쪽으로 가고 있다. 정말 답답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잡한 시기에요. 미국 측의 물밑에서 흐르고 있는 한마디로 김정은에 대한 대응 전략의 본질을 이해를 해야지 트럼프나 니키 헤일리나 또 국무부 대변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놀아나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 10억 불 발언이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로 궁극적으로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듯이요. 미국은 한국에 손님으로 와 있다다. 이런 발언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맥마스터가 한국의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서 이해한다라고 말을 한 부분을 그걸 외교적 수사나 그야말로 비꼬는 걸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한국에 대한 냉정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본질을 깨워줄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미국에는 지금 대외적으로 던져지는 메시지는 복잡하지만은 전체 흐름은 일관되게 하나로 되어 있다.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될 거라 봅니다.